지금 상담. 네. 아니, 상담보다도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거 공부, 나 뭐 합니다. 뭐.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무 좋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럼 됐습니다. 너무 아무 생각 없어도 아무 생각 없으면 됩니다, 그냥. 마음은 급한데 생각이 아니, 아무 생각도 없는 그게 법입니다. 자꾸 몰라서 자꾸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도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다예요. 아니,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자꾸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자꾸 모양을 갖고 있어요. 뭔가가.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없애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이제 일체가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따로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진짜 없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야, 그 사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은 다 누구나 하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이제 바나지 총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일체가 법이다 하는 게 이제 마음이 개합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시원하지 않은데, 내가 어느 날 익하는데, 전에는 익하는, 저게 법인가, 저게 뭔가 이랬는데, 익할 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법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게 법이잖아요.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끝나야 돼요. 자꾸, 그럼 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게 법임을 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법이구나. 이걸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법이구나. 이래 하면 되지. 또 알아야 될 건 뭐 있습니까? 그건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말하고 혼자고 왜 선사들이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일. 배우지도 익히지도 않아도 되는 거. 근데 언제부터 어떤 놈이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법을 거룩하게 만들어나가면 문제예요. 그 놈을 때려잡아야 되지 우리가 그 놈을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거 속아가지고 자꾸 찾아냈거든. 근데 건강경도 그렇고 소사들의 얘기 한 읽어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한 읽어보세요. 소사들이 말하면 전부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에 뭐 있습니까? 조수선사가 법이 뭡니까? 할게 뜰 앞에 잣나무라 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가 뭐 잣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그게 법이지. 또 계획이 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계획이 불성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일체 천지가 다 불성인데 네가 그렇다고 모르겠는데 그런 불성은 없어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체가 다 불성을 다 갖고 있는데 아까 일체법도 다 법인데 따로 불성을 모르니까 네가 말한 그런 불성은 없어. 이 말이거든요. 대개 불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럼 다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그럼 좋은 것도 법이고. 뭐, 어떤 친구는 다리 벌벌 떠는 사람 있잖아요. 뭐, 다리 덜덜 뜨는 것도 법이에요, 사실. 법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 법이라는 어떤 모양을 자꾸 짓고 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법이 다예요. 아니, 믿으세요. 그냥, 안 믿기더라도 그냥 이게 다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툭 들어와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그래도 속으로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하면 절대 이거 안 들어와요. 그 생각 때문에. 아니, 모르겠다. 이거 다겠지 하고 계속 안 믿기도 자꾸 믿으면은 믿기거든요. 근데 고개는 끄덕하면서 그래도 하면서 자꾸 찾으면 절대 이게 안 믿겨요.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체험 얘기도 올려놨지만은 사실 저를 통해서 이게 이탈리아 본 사람이 제법 되거든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똑같이 그래요. 특별한 줄 알았더니 다 이것밖에 없더라. 다 이거더라는 거죠. 나도 그랬고 내가 가르친 사람 다 그렇게 깨달았고. 그리고는 삶이 평이해지고 조용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자꾸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가 깨달으면 거룩하게 되는 줄 아는데 정말 법이 거룩한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깨달을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종교 가지고는 폐단이 그겁니다. 초조를 자꾸 높이가 거룩하게 만들어가. 사실 부처님도 그 같이 살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넣었을 거 아닙니까? 뭐가 거룩하게 했습니까? 비 오면 비 피하고 뛰댕겨 되고. 부처님께서도 그 비를 피해야 되니까 뭡니까? 하한 것, 인도에는 하한 것만 있거든요. 우기 때문에. 부처님 정말 거룩한 것도 비가 오면 비가 다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왕거를 해요? 왜 탑발을 해요? 안 먹고 살아야지. 거룩한 분인데. 그런데 탑발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다 집다가예요.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거룩하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게 거룩한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안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깨달으면 자꾸 어떤 모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근데 진짜 깨닫고 보면은 이런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왜? 일치가 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를 때는 법이라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나 못 깨달은가 보다 막 불안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깨닫고는 일치가 법이니까 이런 모양이 안 되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여유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이 안 되어도 똑같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유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깨달은 모양을 짓지 못할까, 깨달은 행동을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뭐 무심선언인데 가시겠지만 김태환 선생님 그렇게 어떻습니까? 맹 선생님이지. 여전히 뭐 말하고 밥 먹고 길 가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무심선생님 또 그 김태환 선생님 제자 중에 한소씨 한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면 똑같잖아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똑같다는 걸 알므로써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지. 내가 거룩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있다면 그걸 깨달아도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릴까 맨날 노심초사해야 돼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요? 차라리 그건 형벌이죠. 오히려 깨달으면 형벌이지. 평생 그렇게 살거든.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게 바로 그 다네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때까지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만약에 거룩한 모습이 돼가지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깨달음이라면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깨달음. 너무나 오히려 형벌이죠. 그렇게 아까 그 건강에서도 내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만약에 온갖 중생을 깨닫게 했던 건 보살이 아니라 그러면 이미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생각 사람들이 산 생각에 속아가지고 중심짓을 하고 산다는 거지. 부처인데 그 생각만 띄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부리라 분별망상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생각을 바꿔라 얘기하잖아요. 시비분별 안 하는 거는요. 시비분별 하는 것조차도 시비분별 안 하는 게 시비분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비분별 하지 마라 하면 또 시비분별 하는 걸 또 시비하고 있거든요. 진짜 시비분별 안 하는 건 시비분별 해도 그것을 끝나야 됩니다. 왜? 그게 과거시 불가득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시비분별 한 거는. 그걸 다시 시비하는 것은 과거를 잡고 있는 거잖아. 왜 시비분별 하지 마라 하는 거냐면은 시비분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지나간 걸 시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비분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시비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지나간 걸 쥐고 있잖아요. 그걸 놓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전에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게 대해서 시비 안 하는 건 하면 그게 시비분별 안 하는 것이지. 시비분별 안 하라 했는데 내가 시비했구나 하고 시비하면 그건 시비분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에서 쫓아야 된다, 안 쫓으십니까? 그걸 안 쫓으시면 그게 법이에요. 지금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러는 게 그게 내잖아요. 그게 내 인연이고 지금에. 그 인연이 바로 법이잖아요. 그럼 그걸 놔둘 때에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걸 안 놔두면 계속 불편하겠죠. 마음이 편한 방법은 뭡니까? 이미 지나간 내가 못 그래도 그걸 놔둘 때 내가 편해지잖아요. 3살짜리가 그건 마치 3살짜리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깨달아도 아직까지 공력이 모자라면 분별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건 3살짜리 엎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공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엎어진 거지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엎어졌다고 놔두는 고마움이 뭡니까? 시비 안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걸 시비하면 계속 시비하고 있는 거잖아. 수백 번 했더라도 최종에는 내가 시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았을 때, 또 시비했네 하고 탁 놔두면 앞에 수백 번 했더라도 지금 내가 시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시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시비한 걸 지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거는 잡을 수 없는. 그때는 내가 이게 시비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거 아니요. 시비 안 한다. 아니요. 사람이라는 것은 섭외동물이기 때문에 생각도 섭외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고치려고 하면 자꾸 고치는 섭이 들어가요. 그럼 계속 시비를 하게 돼요. 근데 한 번이라도 시비를 하다가 두 번 시비 안 하면 점점 시비 안 하는 섭을 들인단 말이에요. 고친다는 자체가 시비잖아요. 백날 내가 좀 전에 시비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지 하고 하지만 끝없이 시비하기 때문에 시비하는 섭이 안 없어져요. 근데 했기나 말기나 또 시비를 거치는 거예요. 한번 쌓아놨죠. 근데 또 이자쁘고 또 시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은 순간 또 나쁘고, 그럼 또 한 또 쌓이겠죠. 시비 안 하는 게. 그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시비 안 하는 습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들이 그러면서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엎어졌다고 그 엎어지는 걸 고치라고 막 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어나면 또 엎어지죠. 또 일어나죠. 일어나는 게 시비 안 하는 거거든. 시비로 보면. 하다가 시비했어요. 그럼 또 일어나면 돼. 시비 안 하면 돼. 또 시비해서 또 안 하면 돼. 그러다 보면 점점 다리에 힘이 생겨 걸어가듯이 나중에 시비 안 하는 습이 돼가지고 시비를 안 하게 되는데, 시비했다고 그걸 울고 찢고 뽑고 막 하고 있으면 계속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가 넘어져갖고 내가 넘어진다고 더듬거리면 그 다리에 힘이 붙겠습니까? 일어서야 되지. 일어서는 게 수없이 넘어졌더라도 계속 일어서는 사람이 걷는 것처럼 수없이 시비해서 내가 지금 시비할 때 내가 까지까지 그게 3살짜리라서 시비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계속 시비 안 해가지고 다리 힘을 길러갖고 4살, 5살 돼야지 하는 게 시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점점 사라져요. 근데 옛날 걸 고치려고 하는 이상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뭡니까? 참회를 해가지고 반성을 해서 마음에 더러운 걸 없애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전제에 있었는데 마음은 원래 처소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고칩니까? 마음이 원래 없는데. 습밖에 없는데. 그 습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습을 고치는 방법은 새로운 습을 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잘못 받아갖고 과거의 습을 자꾸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못 고쳐요. 고치려고 하는 게 또 습인데 어떻게 고쳐요? 가만히 놔둬야 된다. 가만히 놔두는 습이 시비 안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는 게 시비 안 하는 거잖아. 자꾸 놔두다 보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도 시비 안 하니까 시비가 사라져버리죠.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시비 안 하고 있어. 그게 시비를 고치는 것이지, 지나간 걸 가서, 지금 뜯을 수가 없어요. 뜯을 수도 없고 또. 이미 지나가버린 걸 뭐, 생각과 싸우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시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걸 비유로 이렇게 해요. 과장, 회사서 왜 서류를 하면, 주임, 과장 도장만 막 치잖아요. 마지막에 회장 도장을 받아야지 서류가 통과되잖아. 회장이 시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시비해도 회장이 시비 안 하면 도장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회장이 누굽니까? 마지막에 내가 시비 안 하면 끝이에요. 그거예요. 수없이 시비했더라도. 했네. 끌려갔으면, 또 했군. 하고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는 그게 회장 도장이라. 시비 안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자꾸 과거의 습을 고치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 우리 평생동안 자기를 쥐어뜯고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비 안 해야겠다는. 그거가 쥐어뜯잖아. 그 시비 안 해야 되던 생각조차 나중에 자꾸 놔버리면 그것도 없어져요. 없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운전할 때 처음에는 엔진, 기어 넣고 받고 이거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섭이 되고 나면 안 해도 절로 막 가잖아요. 처음에는, 시비했네?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꾸 놓다면 나중에는 놓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놔둬요. 그것이 애들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꾸 일어서야죠. 일어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일어선다는 개념 없이 그냥 걸어 댕기는 거죠. 그걸 바로 이제 원각경에서 환으로서 환을 없앤다라고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생각을 없애는 거는 쥐어 뜯는 게 아니고, 생각을, 시비했으면 그걸 알아채는 순간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알아채라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시비하면 그걸 내가 절로 알잖아요. 일부러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모르면 시비 안 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시비도 시비를 하는 걸 모른다는 것은 이미 내한테 시비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시비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소고분한테 소고기 좀 바짝 익혀줘서 했는데 적게 꼈으면 왜 바짝 익혀서 적게 꼈어? 시비하죠, 당연히. 그럴 뿐이라. 그걸 가지고 시비했네 하면 오히려 그걸 망성을 짓는 거, 또 시비하는 거죠.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오랜 습이, 자꾸 시비하는 법, 습이 들어가지고. 시비조차도 시비를 없이 갈게. 시비가 끝이 없죠. 시비를 없애는 방법, 싸움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상대 안 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안 하면 안 싸우는 거야. 이런 것도 이런데, 그럼 김정은이가 저 활투폭탄 만들고 우리 부술락하는데 가만히 놔두라 말이가.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간단하지.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옆에서 하지 말, 건드리면, 하지 마라 하면 더 신이 나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뭐합니까? 신고부사 나잖아요. 그렇게 우리 시트 가만히 놔두면 슬슬 없었어요. 우리 생각은 안 쓰면 없어지거든요. 그죠? 기억 체크는 가버리잖아요. 시비를 없애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시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시비 없애는 방법은 시비 안 해야 시비를 없애는 거예요. 시비 안 하는 방법은 시비를 1000만 번 했어도 그걸 다시 시비 안 하는 게 시비 안 하는 거지. 시비하는 걸 없애면 시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없애는 자체가 벌써 했니 안 했니 시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법과 진짜 법하고 충돌해서 인간이 자꾸 인간의 법을 고집하다 보니 헷갈려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진짜 일체의 법의 법은 절대 시비를 안 해요.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내가 뭐 과거에 섭외해서 어떤 걸 했더라도 아는 순간에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 거야. 놔둬버리는 것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아무것도 절로 이제 안 하게 되죠. 그리고는 시비했으면 했네 하고 놔두면 되는 거죠. 그렇게 두 번 안 가잖아요. 시비했으면 시비했는 걸 끝나지 그게 자꾸 3번, 4번 반복이 안 되죠. 했네 하고 놔둬버리면. 근데 그걸 없애려 그러면 또 3번, 4번 계속 말이 끝이 없죠. 애들 재밌죠. 어린 조금 간단해요. 그냥 시비했으면 했는 걸 아는 순간에 했네 하고 그냥 놔둬요. 근데 선이 잘 안 나오죠. 자꾸 이게 와가지고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놔둬요. 또 딸리 갔다 또 놔두면 아는 순간에 넘어져요. 그게 완벽해지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딸리 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력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에 넣으면 돼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그래요. 딸려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딸려가는 공력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그거 딸려갔으니까 놔두면 돼요. 그렇게 내가 3살짜리가 넘어졌다고 어른처럼 못 건다고 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애들이 말이 너무 애들이 제가 말을 하면 그거를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너무 안 들어요. 애들은 부드럽해가지고. 큰애나 작은 애나 너무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참 복잡한데 그래도 애들도 이제 어차피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가르치지만 그래 지나치게 간섭하면은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도 없고 이게 뭐 그냥 막 하니까.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지인들이 좀 있잖아요. 지인들 중에 진짜 방목한 애들이 나중에 잘 자라요. 처음에는 굉장히 버릇없고 말 안 듣고 그런데 조금 크니까 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한 90%가 머리가 나빠가 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머리가 되니까 한 90%가
10등 안으로, 전교 10등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스스로 알아서 다 해요. 간섭을 안 하니까. 간섭을 안 하니까.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만 안 하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버릇을 들이라고 머리 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버릇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거짓을 하지 말라고요. 올바른 일 하고. 네, 올바른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사간 일 하고. 올바른 거는 어른들이 올바르게 살면 절로 배워요. 근데 자꾸 간섭하면 애들이, 호기심에서 애들은 온갖 짓을 다 해요. 그 호기심만 자꾸 꺾으면은, 성질이 사나워지죠. 그럼 더 나쁜 짓을 하죠. 어릴 때는 다 호기심 때문에 온갖 길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른처럼 살다고 하게 하지 마요. 애한테. 그러면서 어른 걸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거는 지 삶이 있잖아요, 지 삶이. 맥길래도 그래서 지 삶은 맥길래도. 지 삶들은 먹고 넣어주죠. 너무 많이 먹어. 아니. 얘기하다 보면 그게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 있잖아요. 다 살아가요. 제가 늘 캐요. 그래도 죽을 때 돼야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 돼야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게 내도 내 생각대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내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 그게 시비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자식도 밖에 나가면 자기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걔는 왜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그걸 부모가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분재하는 것과 똑같아요. 분재 보세요. 막 이리 꺾고 저리 꺾고 제대로 큽니까? 사람 모양대로 만들지. 근데 마음은 주장을 안 하니까 그걸 꺾이지만 사람이 그걸 꺾입니까? 성질만 사나워지죠. 그리고 이게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논리, 품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스스로 알아서 다 하게 돼 있는데 자꾸 간섭하면은 의다성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자꾸 부모한테 의지를 해요.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가만 놔두는 애는 잘 커요. 사실은 내 같은 경우 나도 그런데 나는 정말로 우리 집에서 뭘 갖고 이제 처음에는 학대는 안 받았는데 약간 관심 받게 해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우리 누나는 우리 아버지가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좋아하고 하고 밑에 여동생은 그놈 태어나가지고 일 잘 된다고 좋아하고 우리 이제 형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패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썽을 부리고 집을 나갔어요. 우리 엄마가 그 장남 언남 안 된다고 끔찍히 또 아끼고 또 대마루 밑에 여동생은 3살 때 소아바비가 나고 그것도 끔찍히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6명 중에 형, 누나, 내 밑에 너희는 부모 사랑을 받았는데 내하고 중간에 있는 내하고 막내 동생은 늘 열애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희망 없고 우리 형도 아버지가 두드려 맞고 이렇게 맨날 집 나가니까 저것도 살림을 집안을 이끌어가기를 텄고 오로지 내만 내. 그때에 우리 친척 친가 외가로 전다 남자 있는 집 우리 집밖에 없었거든. 그렇게 온 집안 사람들이 내를 저놈이 그 집을 이끌어갈 사람이라 그러니까 난 사랑은 하나도 못 받고 의무만 가득 쥐고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무상해 죽겠어. 지금 내 생각하면 내가 어릴 적에 얼마나 불쌍해. 사랑을 하나도 못 받고 조그마서 집만 지고 살았어.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셨나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하다 보니까 내가 빗나가지. 내 살림 내가 가서 책임져야 되니까. 빗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부모가 생기는 놈은요, 자꾸 부모님 어떻게 의탁하고, 그러고 안 되는 건 핑계, 엄마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 핑계를 해요. 왜 그러라고? 그냥 놔둬요.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6.25 때 보세요.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 그분들이 커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내 마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자신도 자기 마음으로 혹시 막 괴롭힘이 있어. 다 잘하고 잘 보는데 맨날 그만 까먹고 차를 뭐 어떻게 하라면은 말 듣지도 않고 아 진짜 돈만 까먹고.
돈만 까서 끝났지. 이게 속상해. 근데 돈만 까먹은 게, 말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안 들어. 그래 버리고 뭐. 속이 터져. 근데 저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대해서 아무것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아예 부모님한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 속 썩을 일이 없어. 난 내가 다 해결했어요. 그렇게, 아니, 근데 부모가 자꾸 간섭하면요, 자식은 자꾸 부모한테 기대가고 자꾸 돈 뜯어가고 자꾸 망해요. 근데 나도 뭐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해요. 다 자기가 지은 업입니다. 오냐오냐 키운 자식 지금 말 잘 듣는 아이 없잖아요. 아유, 애들 많이 만나니까 그럼. 하나 보니까 하나 보니까. 지금부터 그냥 놔두세요. 신경 끄세요. 네 알아서 해. 그게 제일 최고예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요, 자꾸 자기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 안 하고 부모 일이라고 생각해요. 쥐가 쥐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주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 생각 책임감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 보면 왜 그 표보면 사자 같은 거 보면은 생후 한 1년만 지나면 쫓아보거든. 쫓아요. 왜냐면 동물 세계는 정말로 사사로운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자연법칙대로 탁 쫓아요. 그러면 지가 그리고 그 쫓을 때까지 사냥하는 기술을 다 가르쳐 주죠. 그러면 쫓아보면 지가 다 알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원경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들이 못 살 것 같아요. 다 살아요. 못 살 것 같아. 안 그래요, 절대로. 밥도 못 먹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지나친 걱정이. 그게 내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시비심이에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럼 자식이 망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놔둬야 돼요. 안 망해요, 절대로. 오히려 그럴 때 비로소 자식이 지가 알아서 살림을 산다고요. 근데 기댈 때가 있는 사람은 지가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게 마음이 가고 안타깝더라도그 마음을 되게 끌어당겨야 돼. 자꾸 그 카드 해주고 또 해주고 하면 계속 재박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들은 자꾸 가습을 해갖고 그걸 없애는 게 이제 생기는 거지.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연이 젊을 때는 굉장히 그 똑똑하고 조합장까지 한다라 했는데 방거치가 돼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합장 하니까 우리 자연가 또 굉장히 뭐 정직해가지고 조합이만 하니까 집에 살 돈을 안 갖다 줘요. 그 집안일을 누나가 다 하고 누나는 좋다고 했더니 나이가 드니까 조합을 끝내고 일을 못해갖고 완전히 이제 누나가 다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남편도 욕하는데 내가 그래서 누나 네가 길들여놨다 그렇게 남편을.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나야. 애초부터 누나가 그 일 안 하고 그 일을 안 하고 당신 집안도 책임져라라고 했으면은 다행히 집안을 책임졌죠. 지금도 폰만 잡아요. 안 해요. 누나가 다 해요. 우원도 욕할 거예요. 지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그 자식이 그러는 것도 다 부모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자식이 또 못하니까 또 그게 애는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언젠가 한 고리를 꺼내야 돼. 그 꺼내야지 살아가. 우리 형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모든 게 힘이 오니까 나는 형수 어머니가 뭐 하면 네 한번도 그거하고 네 하고 무슨 일 다 해결했거든요. 우리 형수님이 세상에 저런 도련님을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그런데 한 번은 너무나 어처구니 있는 일을 형님이 하고 그때부터 내가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형이 나한테 안 기대더라고. 그런데도 엄마는 끊임없이 형을 했으니까 기대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형이 스스로 살더라고요. 못 살 줄 알았는데 다 살게 돼 있어요. 기대를 꾸쓰기 싫은 기대는 게 왜냐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몸은 자기가 살게요. 이번에 박근혜 얘기 나왔죠. 박근혜는 이건 좀 정치적인 건데 예를 들어갑니다. 너무나 공주같이 살았기 때문에 만약 구속되면 살 거다 못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사람 못 살 겁니다 하니까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정치인들 감옥 많이 갔다 오잖아.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데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살펴주는 일상은 공동체 돼요. 근데 딱 떼버리면 무술을 짓어 지가 해야 돼. 오죽하게 살아가게 됐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식도 살아갑니다. 저기 시장에서요. 아, 그거는 박근혜 놔두고 하여튼 그 중요한 건 아들 문제니까 자식 문제니까 자식은 다 그래 살아가거든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툭 던져 놓으면 다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원망좀 엄마 이때까지 왜 그랬고 와 갑자기 그러노 생소하고 막 욕할 줄 몰라도 끝내 안 들어주면 지가 살아갑니다. 보살님 기도 좀 하십니까? 기도요? 여기는 기도하고 또 뭐잖아요. 기도 같은 거 안 하세요? 아 옛날에는 했죠. 근데 기도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딱- 현실적으로 탁 보내면 돼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걸 우리가 또 이제 그거 달리잖아요 우리 학원. 예. 그 전에는 이제 뭐 애들이나 집안일이나 뭐 가서 그냥 저래가 매달리고 항상 그랬었는데 지금 그 길을 딱 끊으니까 진짜 마음이 그래요. 애들이 이러고 집안일인데 내가 이래야 되나 싶은데 이게 또 이거 내가 뭐라고 여기만 이러니까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바뀔 게 뭐 그 있겠어요. 바쁜 거 아닌데 그 마음이겠죠. 그리고 마음인데 기도한다는 마음이 뭡니까? 시비하는 거잖아요. 좋은 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시비하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물론 나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빌어주는 건 좋아요. 그건 소원이니까. 기도는 다른 복을 바라는 거는 그거는 시비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상대방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은 또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되는데 기도하고 서운하고 좀 틀. 기도했죠. 자식들 뭐 가족 그러고 하다가 아니 이 나는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기도를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자식 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자식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아 저놈의 자식 남이다 맞아. 그렇게 간절하게 좀 기도를 그렇죠. 해요. 맞아요. 남이에요. 그건 좋은 기도다. 그거를 제가 사실 남이죠. 예.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 다른데 남이지. 예. 달라요. 내가 그- 같지 그거를 그렇지. 그냥- 남이에요. 그냥 할 게 아니라 때를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건 좋은 우리 기도네. 집에는 예. 그 기도가 아니고 세뇌하는 거다. 예, 자기 보이는 생각을. 거잖아요. 현실로. 근데 나도 그 집에 요새는 저래다 가고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한대나 보고. 예.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부처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보이기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아쉽어서 그렇다고 뭐라고 시비할 수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이지. 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집에서는 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뭐 아침 아까 밥 그- 먹으면 저리 간다고 맨날 그러니까 심리 쪽으로 그 사람을 만나보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저번에. 네, 저번에 오신 아, 분. 아, 아. 근데 심리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독립이 일어나는 순간이 뭐냐면 부모가 부모를 안 보이고 이 하나의 인간으로 한 남자로 한 여자로 자기 부모를 그렇게 보일 때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다 보니 자기랑 동일시가 돼가지고 자기의 또 다른 하나의 뭡니까 자아로 보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거를 완전하게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 죽을 때까지 조그마한 내가 키우다가 해야 되는 새끼로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돼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하고는 어긋나죠. 좀 어긋나죠.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게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내가 완전하게 남같이 봐지는 순간이 그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게 하나의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기도라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선에서는 그거하고 별개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뭐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되기 힘드니까 자꾸 이게 물어보는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독립할 수 있을 걸 가르쳐주고 키우고, 그까지 키워주는 거.